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른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갈 듯. 왜 그럴까요? 왜 오른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갈까요? 새 정부는 출범 9일 만에 부동산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마 수도권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조정지역이나 투기지구, 웃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지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방의 고가 아파트들도 슬금슬금 오르는 곳들 일부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 오른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같이 그 뭐라 그러나요? 이 수도권을 묶어 놓으니까 지방이 들썩거린다. 아마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두드러 잡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른다는 이야기, 풍선효과 이야기가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도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은평구의 아파트 고점, 대구의 고점은 20년이지만 서울의 고점, 부산의 고점은 21년, 인천의 고점도 21년. 자,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해 있는 곳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워낙 오른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바로 두드러 맞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 떨어진 곳들 또 풍선 효과 누릴지는 좀 미지수죠. 좀 미지수입니다. 요양원 수피된 학원가, 아마 학교들도 요양원으로 바뀌는 그런 세월들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한때 학원으로 도배되었던 이런 곳들, 지금 학원으로 도배되어 있던 곳들 아마 띄엄띄엄 가다 보면요, 가끔 그 사이사이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요양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걸 간혹 보게 됩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97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0세에서 14세의 인구가 거의 28%. 하지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 여기 학원이 질비했었다면 이제는 요양원이 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마 학군지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전체 유소년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로서는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구에 뭐가 있냐? 학군지 말고 뭐가 있냐? 교통은 다 편하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7,000건. 3월 달에 고점을 뚫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5월 달보다 7,000건. 가용 대출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젊은이도 빨아들여. 대출액도 자기들끼리 다 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이런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투자는 서울이지 하고 지금 따라 올라가기에는 또 애매하죠. 그래서 대안으로 대구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 그나마 대구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비싼 아파트들. 서울의 거래량은 7,000건대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안에 한번 움직일 듯. 어느 정도 움직일까요? 세종시처럼? 요거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천도론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거래량이 불을 뿜었습니다. 20년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5월달 거래량 지금 90% 정도 거래가 진행되었는데요. 510건입니다. 550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이 호가가 다소 높아진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종시 아파트 다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투자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럴 때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시기. 대구에서 한번 움직이는 시기가 온다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이때 투자로서 물건을 늘려나간다? 그렇게 접근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수도권을 억눌러서 그 돈이 지방으로 쏠림이 생긴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아니면 원자재나 주식이나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 버린다면 지방 부동산은 기지개를 켜기는 조금 버거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 물량 고점 대비 3% 정도 줄어 있습니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근래들은 감소세가 좀 둔화되어 있는 상태. 대구의 거래량은
5월달 거래량 2,000건 정도, 2,000건 전후의 흐름 크게 변화 없습니다. 6월의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5월의 거래량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LH에서 매입했는 물량이 한 50개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6월의 거래량이 5월의 거래량보다 조금 못합니다. 예, 새 정부 기대감, 뭐 민주당이 잡았을 때 집값이 폭등했다. 그게 꼭 내가 하려고 하면 아닌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일석일가구 이주택도 갈아타기 하면서 정말 부자된 꿈에 젖어 있었잖아요. 뭐 3억, 4억 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하니까 뭐 집값이 한 6억, 7억 투자되었는데 20년도 엄청나게 오를 때 막 웬만한 집 두 채 가지고 있으면 10억을 찍었잖아요. 10in10, 뭐 10억 자산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집값이 확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뭐 꼭 내 때 왜 이러냐 이렇게 그게 뒷북을 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당거래대금은 그거 LH 매입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갔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특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거래량이 살아나는 건 아닌가 하시겠죠. 지금 벌써 6월 달에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약간 특수한 거래가 끼어 있다는 부분들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전히 시장의 힘으로 6억 이상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 아닌 것, 실거래 가격을 통해서 짚어드렸었어요. 실거래 가격 범어 롯데캐슬 61평 17억 500, 조선 이브드 데니스 한 건씩 거래 계속 나오고 있고요. 범어 엘리넷들 10억을 살짝 상회하는 상태에서 계속 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고점 대비 조금씩 올라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고가 보이고요. 수성 골드 클래스터 센텀 6억, 저쪽 중동 라인 아파트 6억 전후의 가격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 편한 세상 둘이요. 가격 조금 실망스럽죠. 5억 8천. 6억 넘어가는 거래 건수도 많았었는데요. 2차 아이파크 5억 5,700. 이것도 조금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여전히 대구도 30%, 수도권도 경기도 상당 지역들도 고점 대비 30% 하락한 지역들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대구 에일리넷들 4억 9천,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4억 5천. 이 4억대도 조금 힘을 받는 곳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상당 태양하는 스매트로 조금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4억 3천 완전 신축이거든요. 정말 힘 못 씁니다. 정말 힘 못 써요. 저것도 막 미분양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뭐 돈 깎아준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동대구 반도유보라 2층이 4억 1,700. 현대 아이파크 소형 평형 3억 7천. 오, 가격 셉니다. 가격 세요. 자, 90년대 아파트들 약세.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뭐 본물동이니 지산동이니 과거에는 또 학원가로 질비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래에는 저기 지산동 근래에 가본 적이 없어서 아마 요양원 이런 것들이 높은 고층 빌딩 저 위쪽 부분에 좀 자리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외에 3억 대 아래로 실거래 가격 이 정도까지. 앞자리 6자 초반. 그렇죠. 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지나고 나면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5년이 지나고 나면 세 채 중에 두 채가 30년 이상 아파트입니다. 부디 본인의 선택으로 잃어버릴 30년을 초래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수성구의 거래량은 지난달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이죠. 그나마 대안. 투자로서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대안.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와, 이게 전월세 비중이 1 아래로 떨어진 것이 23년도 두 번 그랬는데 올해도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굉장히 전세 사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전세 매물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뭐 대단지 아파트 조금 신축들 매물 많이 줄어들고 아, 그래서 조금 더 오래된 동네로 전세를 가느냐 아니면 조금 새 동네에 월세로 있느냐 뭐 그런 선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